혼자 남겨진 넓은 저택. 인숙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어요.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피아노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펼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죠. 40년 만에 만진 피아노 건반에서 흘러나온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깨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인숙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에 밴 습관이었죠. 6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인숙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지만 아직도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인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저택은 인숙이 지난 15년간 몸담고 있던 직장이자 집이었어요. 대기업 동진그룹 윤세진 회장의 저택이었죠. 저택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인숙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신경 쓰는 곳은 바로 거실 중앙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였어요. 검은 칠이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마치 고귀한 예술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매일 아침 그 피아노를 정성껏 닦았죠. 건반 하나하나, 페달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윤 회장의 엄격한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세요.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윤 회장이 차갑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숙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피아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동경, 어린 시절 기억이 아스라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유년 시절, 그곳에 있던 낡은 피아노에서 처음 들었던 선율, 그리고 몰래 독학으로 익혔던 엘리제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이 피아노 앞에 서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인숙은 걸레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0시 윤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품격 있는 그의 걸음걸이는 언제나 위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늘 차갑고 무표정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게감이 그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을까요? 인숙 씨, 오늘 오후에 부인과 함께 싱가포르로 출장을 갑니다. 사흘 정도 비울 예정이니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인숙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고 곧 자동차 소리와 함께 저택은 고요해졌죠. 혼자 남겨진 넓은 저택. 인숙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어요. 주인이 없는 지금, 왜인지 그 피아노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택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윤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죠. 인숙은 간단히 혼자만의 저녁을 차려 먹고는 거실로 나왔어요. 석양이 들이우는 거실,
그 중앙에 서 있는 그랜드 피아노가 유독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검은 칠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마치 피아노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였어요. 인숙은 발걸음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이 뚜껑을 인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피아노 뚜껑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묘한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윤 회장 부부는 이미 싱가포르로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인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치 40년 전 보육원에서 보았던 그 피아노가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였지만 예상보다 편안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으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이 감촉, 이 떨림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요? 엘리제를 위하여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리며 인숙은 첫 음을 눌렀습니다. 미 레샤, 미 레샤, 미, 시, 레, 도라. 베토벤의 그 유명한 선율이 저택안을 가득 메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인숙의 마음도 함께 열렸어요. 보육원에서의 기억, 야밤에 몰래 연습하던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 어딘가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인숙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소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인숙은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마치 자신이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숙이 모르는 사이 저택 2층 서재에서는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었어요. 싱가포르행 항공편이 기상 악화로 연기되면서 급하게 돌아온 윤세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만 먼저 보내고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죠. 처음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윤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집에는 인숙 외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게다가 그 피아노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엄격히 지시했던 것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연주되는 곡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도 아주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그 연주와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윤세진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윤 회장 부부는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누군가 집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요?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리랬소? 거실로 성큼성큼 내려오는 윤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인숙은 깜짝 놀라벌떡 일어나며 피아노 뚜껑을 황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긴 연주회장이 아니야. 윤세진이 거실에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인숙을 바라보는 순간 그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시선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인숙은 온몸을 떨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출장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잠깐만이라도 정말 잠깐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인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윤세진은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숙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방금 친 곡이. 윤세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인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윤세진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윤세진은 중얼거리며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숙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경찰에 신고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윤세진은 서재로 들어가자마자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곳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꺼낸 윤세진은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40년 전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설마 그럴 리가. 윤세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방금 전 본 인숙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어요. 특히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피아노를 치던 그 손의 모양까지. 다시 1층으로 내려간 윤세진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인숙 씨, 윤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어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곡을 엘리제를 위하여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인숙은 고개를 들어 윤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피아노를 조금 배웠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윤세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안 났지만 그래도 전 그 피아노가 너무 좋았습니다. 인숙은 40년 전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그 피아노를 사랑했는지 매일 밤 몰래 일어나 연습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세진은 인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평소의 냉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보육원이 어디였나요? 윤세진의 질문에 인숙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왜 갑자기 보육원에 대해 자세히 묻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한빛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마포구에 있었던 한빛 보육원. 윤세진이 그 이름을 따라 중얼거리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어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두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혹시 그 보육원에 언제부터 계셨나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 윤세진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인숙은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무서웠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살쯤 들어가서 10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있었죠. 인숙이 대답하자 윤세진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는 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윤세진의 행동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라면 인숙과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는데 이번엔 이독 인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숙 씨, 차 한 잔 준비해 주실까요? 어느 날 오후 윤세진이 인숙을 거실로 불렀어요. 평소와는 다른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인숙은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죠. 여기 앉으세요. 윤세진이 인숙에게 자신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인숙은 당황해하며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실 수 있었나요? 윤세진의 질문에 인숙은 더욱 당황했어요. 며칠 전 일로 해고당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잘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익힌 걸 겨우 기억해낸 것뿐이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잘 치셨어요. 마치 전문가처럼. 윤세진의 말에 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리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혹시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나요? 아니면 혼자서? 대부분 혼자 연습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만 유독 피아노에 빠져 있었죠. 인숙의 대답을 들은 윤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숙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보육원에 오기 전에 일 말이에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다만 인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손 등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점만큼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이 점을 보면서 웃어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윤세진의 시선이 인숙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점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날 밤 윤세진은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손등에서 본 그 작은 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딸 손등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걸. 여보, 아직 안 주무세요. 늦은 시간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 정미선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윤세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미선아,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윤세진의 진지한 어조에 정미선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 집 가정부 인숙 씨 말이야. 혹시 그 여자가? 말을 시작하려던 윤세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의심을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일지도 몰라. 뭐라고요? 정미선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40년 전 잃어버린 딸 이야기는 이 집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절망을 겪었는지 이제는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아니야, 들어봐. 윤세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피아노 연주를 우연히 들었던 일,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는 그 손놀림이 어린 딸과 똑같았다는 것, 그리고 한빈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늘 그 여자 손등에서 점을 봤어. 우리 딸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다고. 정미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그럴 수 있다면 15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도 모르고 지낸 거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 윤세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숙이 사용한 컵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몰래 수집했죠. 며칠 후 윤세진은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게 가능할까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윤세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대로 음성이라면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그 일주일 동안 윤세진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업무에만 집중했을 텐데 자꾸만 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 차를 우리는 모습, 심지어 걸어가는 뒷모습까지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인숙도 윤세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피아노 사건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정미선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혹시나 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정말로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동안 가정부로 지낸 그 여자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윤세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세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정말로 인숙이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5년째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윤세진은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그동안 가정부로 부려온 자신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인숙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조용한 오후 윤세진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인숙이 거실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그녀를 불렀어요. 인숙 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윤세진의 진지한 어조에 인숙은 긴장했어요. 혹시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윤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냉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크게 동요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네, 뭐라고요? 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자신이 윤 회장의 딸이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40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에요. 당신의 나이, 당신이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 손등에 점 가리고 그 피아노 연주까지 윤세진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숙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인숙은 고개를 마구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윤 회장의 딸이라니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던 아이였는데 인숙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윤세진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거리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보면 혹시나 하며 뒤따라가 본 적도 수없이 많았죠. 당신이 피아노를 치던 그 손놀림, 그건 분명 우리 딸과 똑같았어요. 5살 때까지 매일 함께 쳤던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피아노를 쳤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게 기적이에요. 윤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인숙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세진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듣고 나서야 인숙은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인숙은 더 이상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윤세진과 정미선의 당당한 딸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안전한 가족이 되었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인숙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40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침내 채운 것입니다. 윤세진과 정미선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죠. 어느 저녁 석양이 거실을 물들이는 시간에 인숙은 다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연주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엘리제를 위하여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똑같은 곡이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몰래 훔치듯 치는 연주가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한 연주였습니다. 인숙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피아노 옆에 서서 딸의 연주를 듣고 있던 윤세진과 정미선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